오늘 모사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종목간 토너먼트 대결로 우승 종목 가려보겠습니다. MBN골드 김동우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 매니저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영은님은 대하TI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의자 철도주네요. 대하TI 추천해 주셨는데 올해 12월에 미국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경협주들 바라보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다원시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철도 관련주죠. 218억 원 규모의 철도 객차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호재가 있어요. 대하TI와 다원시스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은 그 기본이 돼 있는 종목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대하TI는 사실은 철도 관련주가, 이 경협주가 처음 갈 때, 최초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나 이런 부분들도 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한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이탈이 일어난 섹터는 제가 뭐 남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미국 정상회담이 이번에 열리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일정 부분의 성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대외 정책 중에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쟁한 거죠. 전쟁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전쟁을 해서 이 전쟁 성동격서입니다. 전쟁을 하니까 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도망을 못 가고, 그러다 보니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운영을 하고 기업 활동을 강화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얻었어요. 거기서 성공을 한 거고요. 그것은 대외 정책이라는 관점보다는 제 판단은 경제 정책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대외 정책 부분은 지금 이란 문제도 계속 답이 안 나오고 있고, 시리아 문제 뭐 전부 중동과 관련된 얘기들은 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또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러시아 뭐 된 게 없고요. 네, 그래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제 성과만으로도 사실 재선 가능성이 이번에 탄핵 위기만 잘 넘긴다면 재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항상 그 소위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게 뭐냐면 이정표와 같은 그런 성과들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북한 문제는 아마도 이 탄핵 위기가 지나간다면 거기서 다음 이슈로 아마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미국 대통령의 대외적인 성과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게시판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뭐랄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자기를 선전할 수 있는 광고, 그런 그 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목들은 이제 이번에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 부분 좀 진척이 되게 되면, 물론 이제, 직접적인 소위, 북한에 대한 개발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경협주들 많이들 물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 파동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잘 빠져나오시면 좋겠다. 경협은 지금 파동이 이제 세 번째 파동입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수는 파동이 이렇게 연속을 그리면서 세 번을 올라가죠. 근데 이 테마는 연속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첫 번째 그 경협주 파동,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2월까지의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되면 이 파동은 지난 파동보다 짧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짧고 강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참고적으로 잘 물린 분들은, 제가 뭐 오랫동안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3월, 4월에 이제 경협주를 많이 발굴을 해드렸는데 수익 난 분도 있고 또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걸 텐데, 이번 파동에 진짜로 제 진심을 담아서 마지막 파동에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다원시스, 이 대하TI도 그런 면에서 이제 잘 빠져나오시면 돼요. 정보 좀 잘 보시고 계시고, 다원시스라고 하는 종목은 지금까지는 이 종목이 경협주로 인정을 받고 올라갔던 게 아닌데, 여기 지금 올라온 거는 이게 바이오주 비슷하게 무슨 그 플라즈마 방식을 이용한 소위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그 기술로 올라왔던 거고, 이 소위 이 종목이 경협주로 지금 다시 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오늘 딱 좋은 날에, 이런 그 경협 관련 호재가 나오는 날에 소위 얘기해서 철차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소위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네. 갑자기 경합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두 종목의 승자는 저는 이제 뭐 경합주를 하더라도 펀더멘탈을 보기 때문에 다원시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네, 다원시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경협주는 이번 파동을 이용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하임님의 오늘 추천주는 파맵신입니다. 미국 호주에서 뇌종양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2상을 시작한 파맵신이고요. 임기영님의 추천주 하나케미칼, 태양광 관련주죠. 종합화학업체에서 이제는 태양광 제조업체로 거듭을 하고 있는 하나케미칼입니다. 파맵신 그리고 하나케미칼 어떻게 보십니까? 참 뭐 어려운 그런 선택인데 이 하나케미칼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 대상 산업입니다. 이쪽 섹터는 정말 이미 벌써 날개가 돋고 있어서 좀 있으면 펭귄처럼 될지도 모릅니다. 남극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종목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참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남극에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10년간 저희 구조조정돼요. 그래서 산업들이, 오래된 산업들은 구조조정이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많이 빠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제가 유니캠이라는 종목 샘플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좀 시황에 대한 비유나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유니캠을 보시기 네, 바랍니다. 유니캠. 얼마 전에 우승 종목이기도 했어요. 네, 이 종목이 구조조정이 30년 걸렸습니다. 이게 고점이 30만 원 정도에 있던 종목이죠. 50만 원 정도에 있던 종목이 지금 2,000원인데 이제 구조조정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고요.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또 대기업이라고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대기업의 구조조정도 보시면은 여기 SK 네트워크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네. 이 종목도 보시면은 1993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고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여기 50만 원 근처에서 지금 가격이 5,000원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100분의 1을 됐습니다. 100분의 1.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의 연장선에서 이 하나케미컬 보셔야 돼요. 네. 물론 이게 많이 빠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한번 산업 자체가 구조조정되면 그게 빅 트렌드가 되면서 쉽사리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진짜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웬만하면 관심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경쟁 종목으로 이제 파맵신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요즘에 임상 얘기만 나오면 오르는데요. 지수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지수가 큰 저점을 2달 전에 기록을 하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수를 상승을 하다 보면 이 지수가 이제 반등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종목이 다 반등은 합니다. 그런 과정이고, 이 종목도 8월 초에 저점을 치고 이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지수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2150선이 넘어가게 되면 안 갈 것입니다. 멈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급락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가 서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수가 멈추면 반등에 들어갔던 종목들도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해서 오늘 두 종목이 워낙 상대하고 있는 종목이 그냥 여러분들 관심도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멸신을 승자로 정해드리지만 지금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반등이 들어온 종목은 지수 고점에 나오게 되면 조정이 자칫 잘못하면 이 역배열이고 이제 이런 애들은 음선 한 2방만 나오면 바로 전저점 들어가게 됩니다. 이틀 조정받으면 전저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이유는 오늘 HL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요? 네. HLB가 이게 여기가 대상투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HLB 저는 주도주 1등주, 그러니까 섹터가 있으면
제가 한 6월 달인가요? 5G가 그때 막 간다고 막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계시는 타이밍에 유비코스 홀딩스를 섹터 고점에 1등주가 고점이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종목을 따라서 깊은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에 사실은 이 HLB가 와 있고 이미 상토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78,000원 정도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유비코스 홀딩스를 이 차트가 아니죠. 다른 차트를 잠깐 보면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솔루션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고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하는데요. 인공지능은 결국 코딩이나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대상투입니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이 종목 목표치는 이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대고점이라고 보는 것은 유비코스 홀딩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여러분들 5G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고 있지만 여기 고점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5G 관련 종목 중에 90% 종목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비코스 홀딩스처럼 여기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전체 섹터가 조정을 받았고 유일하게 이 조정을 받는 동안에 살아있었던 그런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은 제 솔루션에 따르면 여기가 대상투입니다. 네. 여기는 사실은 이게 이 종목을 하는 주도 세력이 사실은 이게 무리를 했고요. 여기서 양선 한 방만 나왔으면 아마 조사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가끔 이런 차트를 이제 쇠고랑 차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정도로 여기가 무리를 했던 자리고 무리를 한 덕택에 장중 하한가를 맞고서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이거 아직도 저점 아닙니다. 유비코스 홀딩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섹터는 두 섹터. 첫째 대상투를 기록하고 나서 조정 중인 섹터. 싫어하죠. 두 번째 뭐예요? 남극 대륙에서 주민이 돼 있는 섹터. 네, 그 종목들은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유비코스 홀딩스도 그렇고 보시면은 오이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오이 솔루션? 네. 이 오이 솔루션이 있는데 이 오이 솔루션도 똑같이 이 자리에 걸리면서 대상투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이제 시차는 있어도 보시면 여기가 대상투입니다. 네, 이 오이 솔루션도 지금 멈춰 있지만은 앞으로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 아직 하락 목표치를 다 왔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 그런 종목. 그다음에 보시면 최근에 급락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바이오주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점에 특히 이 방송을 제가 오랫동안 하다 보니 시청자님들 참 순수하시고 다른 종사하시는 여러 분야에서 참 성공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하셨고 어느 정도 성과들을 다 만드시는 분들인데 또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그렇게 안 만만한데요. 특히 제가 이제 이 애널리스트로서 여기서 여기 이제 만 8년이 이제 되는데 보면 이제 상투를 얘기해주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록 이 섹터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입니다. 아까 똑같아요. 유비코스 홀딩스처럼 무리하다가 이게 박살 나는 겁니다. 이 종목도 목표치까지 아직 한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투신 섹터는 건들지 마라라는 관점에서 HLB가 바로 그 자리라고 말씀드려서 파매신 지금 매수할 자리는 아닌데 워낙 상대하는 종목이 그야말로 남극 주민이랑 상대해서 질 종목이 없죠. 그래서 파매신을 승자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더불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 전략에 대한 키를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파맵신으로 정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다라는 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윤여민 팀장 오늘 APS 홀딩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OLED 관련주로서 장비주죠. 국산화 수혜주도 1등 종목이라는 분석입니다. 곽영훈 부장은 연우 화장품 관련주죠. 매출 다각화에 따라서 이제는 질적 성장을 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APS 홀딩스와 연우 OLED냐 화장품이냐 이거네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는 제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판다. 이것은 테마주가 됐던 또는 그 소위 개별 종목이 됐던 대형주가 됐던 다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상승하는 그 강세장에는 이제 좋은 종목들, 우량주들이 무릎에 서서 어깨 파는 전략이 좋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조정 국면에 있을 때는 뭐 지수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빠지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테마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APS 홀딩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가 이제 잘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여기 지금 지나고 있는 자리가 무릎입니다. 여기가 이제 발등이라고 부르는 자리고 이 종목은 언제 시세가 나냐면 15,000원 나중에 이게 그 기술 개발이 성공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아마도 기관 매수와 함께 15,000원대 장도가 돌파될 때가 진짜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흔들린다고 해서 이게 빠지지 않겠나, 이 오실레이터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하락 추세 전환해서 예전처럼 또 급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종목은 조정을 지금 잘 받았어요. 그래서 개미들 들어온 거 여기서 고점이 많이 털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처럼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실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팔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소위 BH나 이런 종목으로 따지면 이게 발바닥 내지는 제가 발등이라고 얘기했는데 발등의 자리에 지금 걸쳐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 버리시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연후인데요. 제가 이 종목도 뭐 나중에 여기 올라올 수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구조조정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도 뭐 혁신적인 어떤 성과를 내는 종목들은 예외적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통상적으로 평균적 관점에서는 화장품 섹터도 사실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가 돌파할 때마다 번번이 이걸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목표치 이 정도 아마 27,700원 정도 원자리 올라오면 틀림없이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서 무릎을 산다라는 그런 컨셉이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이런 차트로 보면은 이게 이제 바닥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차트 잘 만들어졌네 더블바텀이다. 차트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수가 상승이 꽤 많이 됐건 2달 오르는 동안에 이 종목 기껏 올라봐요. 이만큼밖에 못 올랐고요. 그래서 못 올랐기 때문에 간다 이런 철학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도주는 한번 섹터가 결정이 나면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는 구조조정 대상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려서 두 종목의 승자는 이 혁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왜냐하면 이 종목은 FMM이라고 해서 파인 메탈 매싱 이라고 해서 매싱이라는 것은 이제 으깨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파인이라는 것은 아주 얇은 작은 미세한 금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술을 디스플레이 부분에 개발을 해서 세계 최초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 잘하고 그러면 우등상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앞으로의 그 10년의 대한민국 경제는 산업은 구조조정에 전반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안에는 제품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여는 그런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APS 홀딩스는 아주 뭐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 세계 최초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회사들이 결국 뭐 지금은 이제 테마주 형태로 좀 많이 갔죠. 뭐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뉴스 안 하면 상가 3방씩 가던 정말 터무니없는 장세가 마치 2000년대 IT 버블을 본 듯한 모습이 나왔지만 시장은 항상 그럴 때도 잠깐 있지만 결국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PC 홀딩스는 중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두어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조조정 대상이냐 아니면 혁신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라고 봤을 때는 APS 홀딩스 두 종목의 승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APS 홀딩스였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정원정 과장 오늘 한세실업 추천해 주셨는데요. 한세실업의 김익환 대표가 과테말라 차기 부통령과 회동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현지 투자와 고용 확대를 요구받았다는 소식인데요. 그리고 염승환 차장은 콜마 B&H 오늘의 추천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성을 좋게 보고 또 3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네요.
주네요. 한세실업과 콜마 B&H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두 종목은 사실 뭐 위치 자체는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콜마 B&H는 이제 화장품 뭐 이쪽이라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그런 비중이 좀 많아요. 뭐 기능식품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박스권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는 이제 아까 화장품 섹터를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뭐 종목별로는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종목들은 올라오겠지만 그런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간다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그 오늘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과테말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가 그 의류 만들 때 지금은 이제 베트남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과테말라나 이런데 저희 그 공장들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종목인데 어쨌든 뭐 과거에 이 종목도 사실은 과거에 수십 년간의 구조조정을 마치고 참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높이 사고요. 주변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혁신적으로 해서 살아남는 회사들의 점수를 주고 있고 제가 이건 구조조정 대상 산업은 아니에요. 이미 그 끝났어요. 경공업이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0년간의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박수를 보내면서 한세실업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합니다. 하지만 뭐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박스권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한세실업이었습니다. 이렇게 4강에 진출하는 네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다원시스, 파맵신, APS홀딩스, 한세실업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종목도 있었고 대진운이 좋았던 종목도 있어요. 4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원시스와 파맵신의 대결이네요. 어떤 게 이길까요? 네, 뭐 이 두 종목은 제가 이제 아까도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바이오는 이제부터 사실 뉴스 해가지고 이슈 만들어서 올리는데 전 트렌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상투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대상투들을 기록을 했고 일시적으로 지금 뉴스나 이슈 만들어서 이 HLB도 대상투이기 때문에 모돌이파동 고점까지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가는 종목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봐서 섹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경협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나오고 또 이 철도 관련 종목 쪽에서 새롭게 지금 이 종목이 경협 쪽에 편입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좀 싱싱하다고 봐서 두 종목의 승자는 다원시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다원시스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은 APS홀딩스와 한세실업의 대결이네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뭐 일단 이 혁신 가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혁신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해가고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속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의류나 이런 산업에 살아남는 것까지는 했지만 중요한 건 한국의 의류 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 산업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도 한국은 사실 산업 글로벌 산업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야말로 이제 부동산으로 따지면 알박기 된 그런 종목이라고 봐서 그런 섹터가 한국의 IT 산업입니다. 그래서 APS홀딩스를 두 종목 승자로 정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바로 두 종목의 승자는 APS홀딩스였고요. 자, 다음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 정해졌네요. 다원시스와 APS홀딩스. 제가 빨리 결승을 보고 싶었어요. 네. 자, 다원시스와 APS홀딩스의 결승 한번 치러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우승 종목은요? 네, 뭐 주도 섹터이고 10년 대계 종목이다. 영덕 대계가 아니고 10년 대계 종목인 APS홀딩스 이렇게 오늘 우승 종목으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맞았네요. 네. APS홀딩스입니다. 네. 네. 오늘의 우승 종목 APS홀딩스의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가격은 지금 좀 올라 있는데 뭐 보합선 9,800원 정도 전후 매수,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600원 정도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9,800원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잡아주셨나요? 네. 네. 손절가 8,6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APS 홀딩스였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 또 있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무료 방송이라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카카오 TV를 활용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MBN 골드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로 오셔야 이제 무료 방송 잠시 후에 진행되는 김동호의 이 오늘 뭐 사지
코너에 이은 그 김동호의 애프터라고 하는 형태의 방송을 공개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 TV를 통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잠시 후 11시 10분에 진행하고요. 지수가 이제 멈췄거든요. 이제부터의 주도주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거예요. 경협주의 전략도, 대선 테마주들에 대한 전략도, 또 바이오에 대한 전략도, 기술주들에 대한 전략도 있을 거니까 오셔가지고 섹터별 전략 궁금하신 분들 꼭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